학원은 일단 공포와 희망을 파는 곳이거든요. 이 학원의 목적은 등록시키는 거니까 입시만큼은 엄마가 하자. 엄마가 이만큼만 알아도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의 작가 이춘희입니다. 20년간 교육 전문 기자로도 일을 하셨고 지금 또 그 입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또 교육 현장에 늘 계셨으니까 이 입시가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자식 얘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이 키우실 때 입시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딸 하나인데 지금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와. 아이를 실제로 대학을 보내보고 나서 제가 입시가 딱 손에 잡혔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입시 정보에 대한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취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냥 지식으로 듣고 맞아요. 지식으로 풀어내는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입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셨겠네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많은 학부모님들을 이제 만나서 그 학부모님들이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당황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하고 이 단계를 왜냐하면 지금 입시가 현재 고등학생은 4%만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스카이 간다고 생각하면 1등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로는 4% 정도만 만족스러운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95%의 학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더라도 벌써 대학을 생각하고 엄마들이 정보를 사냥하듯이 다니시거든요. 저렇게까지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사냥하듯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번 입시 읽어주는 엄마 책도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냈어요. 교육 전문 기자를 2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사실 입시 정보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입시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어떤 학교 가려고 했을 때 내신 컷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공개돼 있고 논술 문제도 공개돼 있고 모든 게 다 공개돼 있어서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학원 설명에 엄청 학부모님이 미어 터져요. 그쵸? 맞아요. 학원에서 누군가가 입시 정보를 해석해 준다는 그 누군가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논술학원에서 설명회를 한다. 이 학원의 목적은 등록시키는 거니까. 이 아이가 뭐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다른 전형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논술해야지 상위권 대학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원하고 친해요. 저도 학원에서 하고. 근데 학원은 일단 공포와 희망을 파는 곳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그 학원 도움 없이 좀 정말 잘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도 학원 보냈고 근데 정말 학원에 도움이 필요한 거는 받으시는데 입시만큼은 엄마가 하자. 왜냐면 입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잡으면 되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 맞아요. 뭐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얘기 이제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 신념처럼 돼서 정보가 많아야 제대로 된 엄마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정보가 많아서 아이가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원을 이제 설명회를 갔다 오면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조급증이 생기고 좀 겁이 나고 뭘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 설명회를 갔다 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제 앉아봐.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뛰어야 된대. 굉장히 엄마가 뭐 충격도 받고 자극도 받아서 내가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아이가 그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아이의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짜증이 엄청나요. 그리고 부담이 엄청 다가오는 거예요. 학교 특강을 많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다녔는데 어머니들이 그 눈빛들을 보면 정말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요.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엄마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이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엄마이니까요. 네.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요. 초등 엄마로 돌아가신다면 지금 초등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해라. 초등 시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입시 전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가 정서를 만들고 그 정서가 공부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수학을 많이 시켜라 이거보다 정말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중고등학교 가면요, 아이가 변해요. 딴애같이 변하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엄마 말 잘 듣고 우리 엄마 하고 성격 굉장히 좋던 애도 사춘기가 이제 한 6학년부터 한 중2 정도까지 오면서 말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입시가 중요해진 그때 가서 이제 갑자기 막 애하고 이제 그때 가서 친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엄마가 욕심을 가지고 너를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다라고,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를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친구처럼 그런 관계를 맺어놓은 아이는 그게 미천이라고 생각해요. 사춘기 때 좀 망가질 수 있어요. 저희 딸처럼 좀 순하고 착하고 공부만 하고 진짜 말썽 한 번도 안 부린 애도 사춘기 때는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우셨군요. 울었어요. 저는 안 우는 스타일인데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 속이 터지니까 이제 간혹 이렇게 충돌할 때도 있었는데 얘를 혼내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혼내게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1시간을 저는 엄청 진정성 있게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근데 얘는 1시간 네. 정도 듣고 있다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래요. 무서워. 이런 사춘기. 이야, 그렇게 초등학교 그때 잘 다져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기가 네,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끝났냐 그러고 나 좀 졸린데 막 이래요. 분당에 산천이 있어요. 산책하러 나온 엄마들 중에서 대부분이 애하고 한바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애 기가 더 세고 엄마 기가 약하고 이거에 따라요, 궁합에 따라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내 아이 대학 잘 보내고 싶은 마음 보면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길게 보면 12년이고 중3부터 고3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 뭘 하지 말 것인가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중3은 정확하게 중학교 3학년이란 뜻이고 예비고1은 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지금 예비고1이야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는 예비고1이야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10번의 내신 시험을 봐요. 고1, 고2, 고3 각각 2학기씩 6학기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되고 5개 학기가 중간기말, 중간기말 하니까 10번의 시험을 보고 그 보는 모든 시험이 계속 누적돼서 얘 대학교 성적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시험이 전부 다 대학교 들어가는 성적이고 한 번 시험이 망가지면 복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최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얘가 원하는 대학 성적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 안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 3%만 2등급 이상 올라요. 국영수가 3%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하고 다른 입시잖아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은 수능으로만 100% 뽑는 학교는 이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이 자격고시처럼 약간 됐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부터는요. 나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갈아탈 거야. 수능 올인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은 더 준비하셔야 돼요. 내신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는 1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막 4, 5등급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자사고나 그다음에 또 상위권 애들이 많은 뭐 강남 지역 또는 갓반고라 그래요. 요즘에는 상위권이 많은 일반고를 그런 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 내신이 잘 받기가 힘드니까 정시로
수능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수능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입시 결과도 다 수능 정시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등학교 가서 한 단계 한 단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고 2학년은 이렇고 이거를 미리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수능으로 구제되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중등 성적이 또 대학을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쌓아야 되는 스펙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변화하는 고등학교는 논술형, 서술형, 수행평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도 논서술형으로 출제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비중도 굉장히 늘리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걸로 대학을 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글로 쓰고 보고서 쓰는 역량, 내가 어떤 것들을 탐구하고 탐구한 바를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또는 대회나 학교 행사 이런 데서 발표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일상이에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지금 현실적으로 딱 스펙이라 치면 PPT 만들고 뭐 네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 프로그램 깔아라, HWP 깔아라. 그거를 일상 써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글을 많이 쓰는 게 더 쉽고 500자로 써, 300자로 써. 항상 학교 평가라는 거는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글자 수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해봐야지 돼요. 해봐서 알아야 돼요. A4 한 장에 몇 자가 들어가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국영수잖아요. 사실 고교 진학하기 전에 국영수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체크하고 가야 될까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시가 많이 변했어요. 과목은 줄이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 항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교내대회, 논문대회, 독서. 제가 본 애들 중에는 3년 동안 교내 수상 기록이 80개. 아이고야. 네. 저희 아이도 70개 정도 돼요. 그럴 정도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입시였었어요. 근데 입시 변화를 크게 보면 줄었어요. 오히려 지금. 교내 대회는 반영 안 합니다. 독서 활동, 책을 너가 얼마나 읽었는지를 옛날에는 양적으로. 맞아. 근데 그것도 반영 안 합니다. 심지어 고교 블라인드라 그래서 학교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맞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계속 줄여왔거든요. 이게 공정화라는 그 이름으로 다 계속 줄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뭘까? 대학은 국영수 잘하는 애 좋아하고 우리가 왜 대학에서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공 적합성은요. 탐구 과목 잘하는 애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대를 가고 싶은 애가 물리를 잘하면 좋아하고 네. 화학하고 생명을 잘하는 애 의대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탐구 과목으로 어떤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고 국영수는 그냥 애가 공부 잘하는 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입시가 심플해졌어요. 국영수 어떻게 좀 잡고 올라가야 될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내신 성적만 보고 우리 아이가 국영수 성적이 어떤지를 가늠이 안 되는 구조예요. 고등학교 선행은 거의 다 아이들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 나갔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상하고 수학상, 수학하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그 수학상, 수학하를 선행을 나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풀어서 내가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라 그랬잖아요. 미리 그래서 한 80점 이상은 나와야 고등학교 가서 얘가 처지지 않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쵸. 학군지다 이랬을 때도 얘가 버틸 수 있는 성적인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가장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학원에서 가서 막 우리가 테스트할게 이거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객관적이에요. 내가 어차피 중학생인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과정을 공부했으면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게
모의고사가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을 믿지 마셔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네. 판단 기준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국영수 모의고사로 항상 체크하면서 선행을 나가라. 이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내신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선택부터 이제 또 첨예한 관심사들인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의 대학문을 확 넓혀주는 고등학교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봐보면 자사고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우수한 애들이 있고 맞아요. 공부할 분위기 프로그램 너무 있고. 좋고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하나 하더라도 공부하는 애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로망이나 그거는 바람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민사고나 외대부고가 좋다는 거는 너무 다 알잖아요. 서울대 많이 보낸 그 학교를 우리 아이가 거기를 가면 우리 아이도 서울대 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일반고 가서 더 잘 된 케이스도 많고 아이에 따라 일반고가 맞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일반고에 맞는 걸까요? 저희 딸 같은 스타일. 어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꽃을 피울까 그랬을 때 학교는요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입시 실적도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고 싶은 1순위 고등학교가 외대부고예요.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분당은 좀 가까우니까 그래서 묻지마 외대부고 이런. 근데 외대부고를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다 쓴다고 하니 나도 써야 되나?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뭐 외대부고 목표로 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하고 같은 중학교 다니는 단짝 친구가 걔가 전교 1등이거든요. 자기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벌써 문제를 푼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엄청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외대부고 하면 그런 애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애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친구 하면 되지 왜 이기려고 그래 쟤를.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군요. 그 친구를 네.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제가 얘는 이런 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간혹 가다 저를 깜짝 놀라킬 만한 사고력을 발휘하고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제 이렇게 제가 묻고 대단하다라고 속으로 진짜 소름 끼치네? 뭐 이런 순간도 있었어서 나중에 잘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자기가 그렇게 옥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는 외대부고 같은 그래서 경쟁 심한 학교에 가면 쟤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라고 딱 이런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고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 성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을 봐야 돼요. 아이랑 엄마가 가장 사이가 좋을 때가 이제 고1 4월까지다. 얘기가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5월에 이제 그 시험 결과 받아들고 좌절하고 있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4월 말에 시험 보고 5월 초에 성적이 나오는데 애들이 잠수를 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95%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그때 이제 엄마 아빠도 왜 이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우왕좌왕하시고 밤새 학원 또 클릭하셔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시기에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딸도 첫 중간고사에서 국어 67점 맞았어요. 고등학교 공부 스타일이 파악을 미처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양적으로도 중학교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 많고 방식도 다르고 출제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경향도 다르고 학원에서 그냥 문제를 주는 거 숙제를 내주면 숙제만 해가는 걸로 그 시험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67점 맞고 나서 왜 이렇게 못 봤어? 그 국어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문제만 2천 문제 푼 것 같대요. 또 성실하니까 내주면 다 해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교과서를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가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이 활용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작업을 안 하고 남이 내준 문제로만 한 거예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거를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이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학원을 끊었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남는다고 쓰셔갖고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아, 적자생존이 또 이런 뜻으로 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적는데 엄마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좀 도와주라고 하셨는지. 엄마가 아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엄마가 파악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자생존이다라고 하는 게 적는 자만 살아남는 전형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도 없고 오로지 얘가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얘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학교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가 국어 시간에 어떻게 했다. 국어를 몇 점 맞았고 몇 등급이고 국어 시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적힌 걸로만 가지고 얘를 뽑아요.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을 수 있지만 1단계 서류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선생님들이 알아서 적어주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1년에 한 번 적는데 그 시점이 2월 말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사 일정 돌아가는 걸로 보면 학교 선생님도 쓰려면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12월 그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너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 다 정리해갖고 갖고 와 이래요. 그러면 애들은 어떤 상황이 되니까 완전 멘붕이 돼요. 그쵸. 생각이 안 나. 나 3월 달에 뭐 했는데 뭐 나 수행평가 뭐 했지? 기억을 소환해내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막상 적히는 거는 알맹이 없이 적히거나 안 적히거나 이게 너무나 현장에서 치명적이네요. 치명적이에요. 그 텍스트로서 내가 평가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메모하고 시험도 잘 보고 활동 계획도 잘 세우고.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 애는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하고 설명회 다녀오셔가지고 아이한테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국어에서 얘가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국어 수행에서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탐구 프로젝트로 어떤 주제를 잡았고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보고서를 썼고 요 정도는 엄마가 교과하고 비교과 활동란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그런 과정에서 엄마하고 애가 또 되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책에 있어요. 그게 내용이 항목별로 교과하고 비교과 어떤 내용을 좀 요점을 잡아서 예시까지 넣어놔서 표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그러면은 설명이 안 다녀도 돼요. 그렇죠. 정말 러닝메이트처럼 입시 파트너가 돼갖고 아이가 좀 버거워하거나 지금 여력이 안 될 때 이런 걸 해주면 정말 고마워하겠어요. 저도 중학교 학부모일 땐 몰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메모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있잖아요. 제가 다 메모를 다 했어요. 메모를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도 누락시키지 않고 그렇게 잘 적힐 수 있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다. 적자. 입시를 경험한 선배로서 사실은 주변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있고 도움 말씀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유태함만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도 힘이 나는 말씀, 좀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엄마하고 친한 아이 이런 말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전파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책 이름도 입시 읽어주는 엄마지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하고 또 후배 엄마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